달콤소금 법률사전 구독자 여러분, 저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내용은 NFT 가이드라인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말씀드렸었죠. 2024년 7월 19일 시행이에요.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유는 여기서 이제 NFT라는 거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걸로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고서 아항에 대통령령으로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외하는 게 이제 또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금융당국에서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2024년 6월 11일자 보도자료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법에서 가상자산을 정하고 있다. 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일부 규정을 해뒀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 예외는 NFT에 해당할 수 있는 걸 적어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을 위하여 수수하는 것과 같이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간에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요거는 가상자산이 아니야 라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가상자산이 아니면은 편하게 이제 쓰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해석을 잘못해서 가상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가상자산이 아닌 걸로 착각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NFT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한번 이제 도입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금융당국에서 만든 보도자료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NFT가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고 한다. 근데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도 많이 제작이 되고, 또 이제 그림 같은 거 NFT로 유일무이하게 만들기도 해서 많이 거래가 됐었어요, 한동안. 이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만 찍어주면 되는 개념인데, 여러 개를 막 동시에 찍어가지고 판매할 때는 이용자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하고의 구별도 불분명하니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 NFT라는 게 물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NFT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긴 하지만, 우리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NFT라고 하더라도 성질에 따라서 비추어 볼 때 가상자산이라면 가상자산인 거고, 증권에 해당하면 또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을 조각 투자를 한다. 그림을 10,000조각을 내서 우리가 소유권을 나눠서 10,000명이 갖는 구조로 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NFT라는 형태로 만약에 발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증권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NFT가 만약에 그림 한 장이 하나의 NFT로 찍어지면 그거는 그냥 그림을 대체하는 것이니까, NFT 한 장을 10,000개로 쪼개서 그거를 이제 10,000명에게 나누어서 소유권을 10,000명이 공동 소유하게 하는 형태로 가게 하면 그거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건 또 가상자산에 해당하느냐? 우선은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를 먼저 판단하고, 증권이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넘어가는 구조라서 우선은 이거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증권에 해당하면 여기서는 제일 먼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그걸 발행공시 의무라고 하는데, 그래서 증권에 해당한다면 이거는 발행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근데 증권이 아니면 그러면 아무 규제도 안 받냐? 그림 한 장을 NFT로 만들었는데 10,000장으로 찍으면 그 증권이니까 증권신고서 내야 되고, 그림 하나를 NFT 하나로 찍어내서 그러면 그거는 가상자산에 해당할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증권은 아니니까. 그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선 어떤 경우에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어떤 경우엔 가상자산에서 제외시켜주느냐,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술을 쓰든지 간에 고유성이나 대체 불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서 그냥 고유한 상품이고 하나로서 대체 불가능하다면 이거는 가상자산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개가 있어서 대체가 가능하다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예시를 들고 있는데, 수집형이나 영수증형 NFT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막 NFT를 팔고 있는데 뭐 아름다운 돌 사진 같은 거를 찍어 올려서 NFT로 찍어냈어요. 이거 너무 특이한 돌 사진이네, 나는 이거를 갖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건 수집형 NFT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NFT를 활용할 때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위조가 불가능하니까 영수증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아이유 티켓 NFT로 발행하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뮤지컬이나 콘서트 티켓을 암표가 너무 많고 또 암표가 돌아다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만 판매를 보통 하는데, 그
판매한 사람이 어느 지갑을 통해서 이제 판매했는지 이력 추적이 간편한 게 이제 이 NFT예요. 왜냐하면 그 해당 지갑에만 이제 전송이 되고 다른데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복제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표를 복사하거나 이제 잘못된 표가 돌아다니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NFT로 이제 뮤지컬이나 또는 이제 콘서트 티켓 발행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공연 티켓 같은 경우로 활용되면 이거는 아무리 뭐 만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 자체로 한 번 쓰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유통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예외에서 빼주겠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영수증 같은 것도 고유하기도 하지만 또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겠죠. 영수증 한번 발매하면 그 영수증 가지고 뭐 유통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그냥 단순히 이거를 돈을 준 거에 대한 이제 지급증명을 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발급받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NFT가 발행됐을 때 우리는 이거를 가상자산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유한 때 고유식별자가 존재해서 더 작은 단위로 이제 분할이 불가능할 때는 우리가 NFT로 보겠다.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쪼개지거나 해서 유통될 가능성도 없고 또 하나의 고유식별자만 있기 때문에 다른 고유식별자를 갖고 있는 것과는 명백하게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랑 똑같이 생긴 이제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때는 고유식별자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엔 서로 간의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한서희와 한서희의 쌍둥이는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NFT를 그땐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굉장히 유사한 경우에는 또 이걸 NFT를 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경우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또 들고 있어요.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서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예를 들어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된 경우 그 다음으로는 분할 가능해서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에는 우리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NFT의 형태 중에는 NFT가 여러 개로 쪼개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발행이 됐지만 그 하나에 발행된 게 여러 개로 쪼개서서 존재하고 그 쪼개진 것을 조각별로 이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합쳐지면 하나의 큰 그림이 되겠죠. 이거는 마치 조각 투자 상품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오로지 이제 NFT 형태로만 취급이 된다는 점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할이 가능해서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중에서 증권성이 없는 경우에 아마 이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증권과의 이제 판단 기준이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증권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으로 보기도 어려운 경우는 가상자산으로라도 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예요. 원래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거를 이제 취급했을 때 우리가 처음 접한 용어가 뭐냐면 암호화폐거든요.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급결제 수단을 목적으로 해서 발행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자산이란 용어가 붙으면서 이거를 화폐로 보기는 어렵고 자산의 개념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대세가 됐죠. 하지만 여전히 이걸 가지고 지급결제를 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존재해요. 뭐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받기도 하고 또는 어떤 NFT를 발행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NFT 서비스도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가상자산과 되게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NFT라는 이름으로 발행은 됐지만 그거는 이제 NFT가 여러 개 발행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업자들이 NFT를 가지고 지급결제 수단을 활용해서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러면 그 성질상 사실상 이 용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하고 되게 유사하지 않냐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름은 NFT, 껍데기는 NFT지만 실질은 가상자산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어떤 일정한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지급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거는 NFT를 가져왔을 때도 이제 똑같은 서비스를 주고 B NFT를 가져와도 똑같은 서비스를 준다는 거는 A하고 B가 사실상 동일한 거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니 대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체 가능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때는 NFT가 가상자산으로서 규제가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가능하면 자산으로 보는 것 같고 대체 불가능하면 그냥 NFT로 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대체가 가능하면 가상자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성질의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범주로 규제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한 거면 이거는 특수하게 그냥 껍데기만,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만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썼던 거지 우리가 흔히 하는 가상자산이라는 것과는 좀 구별이 되는 거고, 고유한 어떤 자기의 이제 수집품이나 자기의 특수한 뭐 용도를 블록체인 기술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금지할 건 아니니까 NFT라는 이름으로 빼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특정인 간의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NFT를 규제하겠다고 했잖아요. 가상자산으로. 그리고 다른 가상자산하고 또 교환이 되는 경우도 NFT를 가상자산으로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NFT를 가지고 이더리움과 교환이 된다라거나 또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이 된다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NFT를 특정한 가상자산하고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거나 뭐 다 비슷한 얘기죠. 이럴 때도 역시 그러면 사실상 교환이 가능하다는 건 두 개 특성이 비슷한 거 아니냐 해서 가상자산으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완전히 제외될 수 있는 것들을 써주고 있어요.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의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신원인증 용도로 발행되는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주민등록증을 NFT 형태로 발행했다,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아니면 우리 멤버십을 NFT로 발행했다, 우리가 이 멤버십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격증명을 줄 수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신원이나 자격이 증명이 되겠죠. 이때는 가상자산이 아니라 그냥 NFT로 봐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는 거래 내역의 증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어떤 다른 가치의 효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NFT로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나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뭐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다는 건 조금 설명이 애매하지만, 예시는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서 전시나 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왜냐하면 우리가 NFT로 만약에 모바일 티켓을 발행했다고 하면 전시 전까지만 유효하죠. 사실 전시 이후엔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어봐야 아, 나 여기 갔다 왔어 라고 하는 정도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마치 뭐 가상자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마구 이제 사고 팔거나 이제 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빼주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내 지갑 속에 있지만 마켓플레이스에서 유통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아예 양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보유자만 딱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한 경우라면 이거는 역시 NFT로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NFT 가이드라인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궁금증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NFT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겐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NFT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한번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기준에 비추어서 가상자산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사업을 잘 영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